윤서연 대표님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대표님 명의로 된 이 건물에 이번 달 임대료, 수익 보고서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이번 달 순수 수익은 4,200만 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멈췄어요. 제 가게 한가운데 서 있던 어머님 얼굴이 굳었고 아가씨는 입을 벌린 채 멈춰 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사도 안 되잖아. 때려치우고 들어와서 살림이나 해. 아가씨도 웃으며 거들었죠. 새언니가 뭘 안다고 가게를 해. 저는 6년 동안 그 말들을 들으며 살았어요. 제사상 차리고 남은 전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저는 참았어요. 아가씨가 제 반찬을 자기 손맛이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저는 웃었어요. 어머님이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할 때도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건물 관리인이 들고 온 서류에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윤서연. 건물주 윤서연. 어머님이 급히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몰라봐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외삼촌이 예전에 하신 말이 떠올랐어요. 도망칠 구멍은 어른이 만들어 둘게.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참고 버틴 시간이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손님들은 제 반찬을 먹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반찬은 진짜 명품이에요. 이 집 반찬 먹으면 다른 데 못 먹겠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제 반찬이 명품이라는데 제 입에 들어가는 건 늘 쓰레기통 직전의 잔반이었습니다. 시댁 제사상 차리고 남은 전 부스러기. 식은 국물에 밥 말아서 서서 급하게 먹는 게 제 끼니였어요. 손목은 늘 아팠고 손에서는 마늘 냄새가 빠지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늘 이렇게 말하셨어요. 수진이는 친정 자식이고 너는 시집 온 사람이야. 아가씨가 웃으며 덧붙였죠. 새언니가 하면 더 정성 있어 보이잖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시집 온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졌어요. 속은 답답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 외삼촌이 그러셨어요. 서연아, 너는 남 눈치 보며 사례가 아니야. 도망칠 구멍은 어른이 만들어 둘게.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외삼촌은 자수성가하신 분이었고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런데 시집간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반찬 가게에서는 사장님 고생 많으세요 인사를 받고 집에 가면 그 정도로 힘들다고 징징대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어느 날 어지러워서 잠깐 앉았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도 못 버티면 며느리 자격 없어. 저는 대답도 못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생각했어요.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게 더 슬펐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저는 그냥 참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가씨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어요. 일주일에 2번씩 제가 만든 반찬을 큰 통에 담아서 가져다 줬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날도 새벽부터 조림 6가지 하고 나물 4가지를 준비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정성껏 만들었어요. 아가씨가 좋아하는 연근조림도 따로 담았어요.
문 앞에 도착했는데 안에서 아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응, 맞아. 우리 오빠가 능력 좋아서 내가 이런 요리 배울 시간도 있네. 아가씨가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참았어요. 제가 밤새 만들고 가게 문 닫고 준비한 반찬을 자기 노력처럼 말하고 있더군요. 손에 든 반찬통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그냥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반찬통은 현관 앞에 내려놓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가게에서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반찬은 정말 예술이에요. 이런 정성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많이 만들다 보니까요. 그런데 집에 가면 제 입에 들어가는 건 늘 쓰레기통 직전의 잔반이었습니다. 어제 제사상에 올렸던 식은 나물. 손님이 남긴 국물에 밥 말아서 먹는 게 제 저녁이었어요.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서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시집온 며느리니까. 그게 제 자리니까. 어느 날 저녁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말했어요. 수진이 집에 반찬 좀 더 챙겨줘. 요즘 애 입맛이 없대. 저는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죠. 새언니 요리 솜씨가 좋으니까 나도 행복해. 친구들이 막 부러워해. 저는 그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걸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는데 입 밖으로는 안 나왔어요. 도윤 씨는 그날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말이 맞지. 그 말만 하셨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이기적인 걸까? 손바닥에 땀이 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며칠 뒤 어머님이 전화하셨어요. 서연아, 이번 주말에 집안 대청소 좀 도와줘. 수진이는 허리가 안 좋대. 저는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게 제가 살아야 할 모습일까? 잔반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고 손목은 계속 아팠어요. 저는 그 통증을 느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시댁 가족 모임이 있어서 집에 갔어요. 명절도 아닌데 어머님이 갑자기 모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새벽부터 반찬 12가지를 준비해서 갔어요. 상 차리는 게 제 일이니까요. 밥상을 차리는데 거실에서 아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요즘 새언니 반찬으로 대박 났어. 친구들이 다 내 요리 솜씨 부러워해. 어머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너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우리 딸 자랑스러워. 저는 그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제가 만든 반찬인데 아가씨가 자기 공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손에 든 국자가 떨렸어요. 밥상을 들고 나가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너 요즘 장사 잘 돼. 저는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그럭저럭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럭저럭이면 안 되지. 장사도 안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매달려. 아가씨가 덧붙였어요. 새언니 그냥 때려치우고 들어와서 살림이나 해. 가게는 오빠가 정리해 줄 거 아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가게는 제가 4년 동안 만들어 온 곳이었어요. 손님들이 매일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도윤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밥만 먹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참았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서연아, 내 말 들어. 내가 뭘 안다고 가게를 해.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어머님, 제가 장사 배워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코웃음 치셨어요. 장사 배워서? 그래서 얼마나 버는데?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해. 며느리 자격이 있어야 며느리지.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뜨거운 설거지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나가시고 저는 혼자 주방에 서 있었어요. 식은 국물 냄새가 났고 기름기가 손에 묻어 있었어요. 제 입에 들어간 건 아까 남은 식은 나물 2점이었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6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거실에서 아가씨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오빠가 능력 좋아서 나도 편하게 살아. 새언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저는 주방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어머님과 아가씨가 저를 봤어요. 저는 처음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어머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밥도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해요. 전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이었어요. 아가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새언니,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널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저는 아가씨를 똑바로 봤어요. 잘 대해줬다고요. 제가 만든 반찬을 아가씨 손맛이라고 하는 게 잘 대해준 거예요. 아가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이 소리쳤어요. 이해가 지금.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6년 동안 참았어요. 제사상 남은 음식으로 끼니 때우면서도 참았어요. 사람 취급 안 받으면서도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아요. 도윤 씨가 일어났어요. 서연아, 진정해. 저는 도윤 씨를 봤어요. 진정하라고요. 도윤 씨는 6년 동안 뭐 했어요? 저 혼자 싸우게 두고 뭐 하셨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느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전쟁을 선택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입으로 제 마음을 말했어요. 차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는데 외삼촌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연아, 도망칠 구멍은 내가 만들어뒀다.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울었어요. 외삼촌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가게 장부를 펼쳤어요. 그리고 외삼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외삼촌이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준비됐니? 저는 대답했어요. 네, 삼촌. 저는 이제 멈추지 않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 시댁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도윤 씨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혼자 가게를 지키면서 저는 무너졌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제 반찬을 사가면서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밤에 혼자 가게 문을 닫으면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반찬을 담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면서 저는 울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집으로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시댁에 갔더니 거실에 어머님 아가씨 도윤 씨가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어머님이 말했어요. 서연아, 너 지난번에 한 말 사과해. 내가 너무 심했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요. 6년 동안 참았던 제가요. 아가씨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새언니, 우리가 널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굴면 어떡해. 저는 그 순간 속이 뒤집혔어요. 잘 대해줬다는 말이 귀에 박혔어요. 제 반찬을 자기 손맛이라고 한 게 잘 대해준 거였나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한테 사과하고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저는 도윤 씨를 봤어요. 도윤 씨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편이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사과 못하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해가 정말.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식은 잔반으로 끼니 때우고 밤새 반찬 만들어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어요. 아가씨가 비웃었어요. 그게 시집온 며느리의 도리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도리라는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냉장고에서 식은 기름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제 인생이구나. 다음날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무거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외삼촌이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외삼촌은 제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셨어요. 서연아, 많이 힘들었구나.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외삼촌,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외삼촌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서연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참았던 게 문제였지. 그리고 외삼촌이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걸 한번 봐봐.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서연. 건물주 윤서연. 저는 외삼촌을 봤어요. 외삼촌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이 가게 차릴 때 내가 이 건물을 샀어. 그리고 내 명의로 해뒀지. 너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새들어 장사하던 이 건물이 제 건물이었어요. 4층짜리 상가 건물 전체가요. 외삼촌이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내가 선택해. 도망칠 구멍은 내가 만들어뒀으니까.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삼촌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내 통장으로 들어갈 거야.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될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서 운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외삼촌이 나가시고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지킬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어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가게를 열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손님들이 반찬을 사가면서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은 일 생겼어요. 그날 오후 아가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이번 주말에 친구들 모임 있는데 반찬 좀 부탁해. 예전처럼 12가지 정도. 저는 잠깐 멈췄어요. 예전 같았으면 네, 알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죄송한데 이번에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아가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뭐라고? 새언니 갑자기 왜 그래?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도 제 가게 일이 있어서요. 다음부터는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1시간 뒤에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너 수진이한테 왜 그래? 애가 서운해서 울고 있어. 저는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제 일이 있어요. 6년 동안 해드렸으니 이제는 못 해드려요. 어머님이 소리쳤어요. 이 애가 정말 내가 감히 누구한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더 이상 이런 전화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녁에 도윤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우리 만나서 애기하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만날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선택을 했어요. 다음 날 가게에 있는데 건물 관리인이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윤서연 대표님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관리인이 명함을 꺼내셨어요. 저는 이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최 소장입니다. 회장님께서 대표님께 인사드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라는 말에 외삼촌이 떠올랐어요. 최 소장이 말했어요. 대표님 명의로 된 이 건물 임대료 수익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최 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대표님이 아직 준비 중이시니 천천히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셨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건물 임대 현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1층 편의점, 2층 음식점, 3층 사무실, 4층 학원. 모두 제 세입자였어요. 이번 달 순수익 4,2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외삼촌이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저녁 외삼촌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삼촌 감사해요. 외삼촌이 웃으셨어요. 서연아, 이제 내가 선택한 거야. 뒤돌아보지 마. 네, 삼촌. 저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며칠 뒤 아가씨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새언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저는 아가씨를 똑바로 봤어요. 아가씨, 제가 만든 반찬을 아가씨 손맛이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아가씨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한 게 뭐가 문제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 노력을 아가씨 공으로 돌린 거요.
아가씨가 비웃었어요.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 그깟 반찬 가지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가씨가 나가면서 말했어요. 새언니 후회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저는 아가씨가 나가는 뒤통수를 보며 생각했어요. 후회는 제가 아니라 아가씨가 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어요. 제 이름이 적힌 그 서류를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이제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최 소장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소장님 다음 달 보고서 준비할 때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받고 싶어요.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어요.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싸움이 가능하다는 걸.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어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날 이후 시댁에서 연락이 더 잦아졌어요. 어머님이 하루에 2~3번씩 전화하셨어요. 서연아 집으로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윤 씨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서연아, 우리 진짜 이렇게 살 거야. 엄마도 수진이도 다 힘들어하고 있어. 저는 반찬을 담으면서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안 듣는 게 힘든 거예요. 도윤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인데. 저는 도윤 씨를 똑바로 봤어요. 가족이라면 6년 동안 왜 저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도윤 씨가 말없이 나갔어요. 저는 그 뒤통수를 보면서 숨을 참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시댁 식구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아가씨, 도윤 씨 모두요. 손님들이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카운터 앞에 서서 말했어요. 서연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해. 저는 손님께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따라 나왔어요. 어머님, 저 가게 영업 중이에요. 다음에 애기예요. 어머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음에는 무슨 다음에. 지금 당장 애기해야지. 아가씨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새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잘 대해줬다고요. 제 반찬을 아가씨 손맛이라고 한 게요. 저를 일꾼처럼 부린 게요. 아가씨 얼굴이 붉어졌어요. 새언니,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큰 문제예요. 제 노력을 훔쳐간 거니까요. 어머님이 소리쳤어요. 이해가 정말. 내가 감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그 순간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었어요. 최 소장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윤서연 대표님 계신가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여기요. 최 소장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대표님, 회장님께서 이번 달 임대료 수익 보고서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번 달 순수 수익은 4,200만 원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과 아가씨가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입을 벌린 채 멈춰 서 있었어요. 최 소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2층 세입자가 바뀌어서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월 500 정도 더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소장이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거리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님이 제 얼굴을 보다가
서류를 보다가 다시 제 얼굴을 봤어요. 서연아, 지금 그게. 저는 대답했어요. 네, 제 건물이에요. 제가 새 들어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제 건물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숨을 삼켰어요. 새언니, 그럼 이 건물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층짜리 상가 건물 전체요. 외삼촌이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급히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몰라봐서.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대단한 줄.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어머님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6년 동안 저를 며느리라고 안 부르셨잖아요. 예, 너 그러셨잖아요. 이제 와서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언니, 우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 저는 아가씨를 봤어요. 장난이요. 제 반찬을 아가씨 손맛이라고 한 게 장난이에요. 아가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 씨가 나섰어요. 서연아, 진정해. 우리 집에 가서 애기하자. 저는 도윤 씨를 봤어요. 도윤 씨는 6년 동안 뭐 하셨어요? 저 혼자 싸우게 두고 뭐 하셨어요? 도윤 씨가 말을 못했어요. 어머님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는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님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가족 일로 시끄러웠어요. 손님 한 분이 말했어요. 사장님 멋있으세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는데 도윤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울고 계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저는 6년 동안 울었어요. 이제 제 차례는 끝났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한 선택이 맞는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외삼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외삼촌이 받으셨어요. 서연아, 오늘 잘했어. 저는 그 말에 울었어요. 삼촌,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외삼촌이 말했어요. 아니야, 서연아. 내가 한 건 자기를 지킨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게는 조용했고 거리는 어두웠어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느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저는 그날 이후 시댁과 연락을 끊었어요. 도윤 씨와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6년 동안 참았던 결혼이었지만 끝내는 건 생각보다 빨랐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연락하셨어요. 서연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사과는 필요 없었어요. 저는 이미 제 선택을 했으니까요. 아가씨는 친구들한테 다 들켰대요. 제 반찬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던 게요.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윤 씨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왔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도윤 씨도 도윤 씨 인생 사세요. 도윤 씨가 나가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후회도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반찬 가게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아요. 누군가 눈치 보며 살지도 않고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 저는 웃어요. 혼자서 웃어요. 이 가게가 제 건물이라는 게 여전히 신기해요. 손님들이 말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저는 대답해요.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외삼촌은 가끔 가게에 들러서 밥을 드세요. 서연아, 잘 지내니? 네, 삼촌 잘 지내요. 외삼촌이 웃으시면서 말해요. 내가 이렇게 웃는 얼굴 오랜만에 보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게 용기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지키며 살아요. 제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